그래서 오늘은 1일차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공부하시다가 질문 생기시면 저도 오픈 채팅 여기로 넣으시면 돼요. 도움이 되는 링크는 나중에 볼 겁니다. 요거는 그 온라인에서 MySQL 연습할 수 있게 있는 건데 공부하기도 괜찮습니다. 왼쪽에 리스트별로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SQL DBMS 그 문법들이에요. 아까 제가 썼던 셀렉트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입니다. 한글 다 번역되니까 구글이 다 해주니까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 페이지인데 나중에 볼게요. 자, 1일차 여기에 이 수업 페이지에 우리가 공부하는 정보들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공지사항 비스무리한 것도 여기다 올리기도 하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10분, 10시서부터 10시 10분 때 수업 페이지 꼭 한 번씩 확인하셔서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 있나 체크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계정 생성 데이터 상식을 한번 훑어야 되네요. 여기도 잘 보이시죠? 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랑 베이스가 지금 합쳐진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베이스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베이스가 뜻이 또 되게 많더라고요. 야구에서 그 1루, 2루, 3루 할 때 그것도 베이스예요. 홈 베이스, 1루 베이스 뭐 그렇게 되는데 어떤 집합체이자 이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모음집 정도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상식 수준에서 알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게 현실 세계에 있는 거죠. 현실. 현실에서 있는 거의 모든 게 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 시절이 있었겠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말이 생겨났냐는 거예요. 이름, 나이, 그 다음에 뭐 규칙, 법 그런 것들 분명 존재는 했을 텐데 종이에 썼겠죠. 종이가 발견되고 나서 인류는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아요. 종이에 쓴 그 글들이 있고 메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쓸 때만 해도 아마 데이터라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화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쫙그 세상에 여기저기 여러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로 그 누군가를 지칭하고 뭐 의미를 담고 있고 한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그치만 이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추상화한다고 했어요. 내 머릿속으로 내가 만난 친구들을 그려보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한 정보들이 적혀 있겠죠. 머릿속으로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죠. 그런 상상한 것들을 조금 더 잘 정리해 놓고 정렬해 놓은 것들 화하는 것은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 현실 세계에서 현실에 있던 그 수많은 많은 그냥 것들을 좀 정리하는 상상하는 이미지화한다고 해요. 추상화한다고 합니다. 추상화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내 친구 A, B, C가 있는데 A는 누구고 뭐 잘하고 B, C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추상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단순화하고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화. 그리고 또 명확화 이런 이제 말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그 내가 작성한 친구들에 대한 정보가 좀 정확한 거야? 똑같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걔네 둘이 다른 애야?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할 거야? 와 같은 것들 하는 거예요. 이 총 과정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냥 스토리적으로. 나중에 이런 과정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런 거를 거치는 거인데 주제에 따라서 이름을 또 붙여놨어요.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분야에서의 필요한 건데 데이터 모델링을 보는데 결국엔 데이터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네,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종이로 이렇게 쓰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별거 없죠. 그러다가 아무래도 가장 점핑된 거는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통신이 되게 중요했어요. 통신. 승리했는지, 뭐 몇 명이 살았는지 바로바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가로채기도 많이 있고요. 해킹도 이때 일어나는 거죠. 다 그 막 남의 거 가져와가지고 해석하고 그러는 일이었잖아요. 이때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데이터의 분야에서 봤을 때도 이 통신을 하려고 보니까 뭐를 보내야 되지요. 줄은 다 깔아놨죠. 먼저 줄 까는 거예요. 내 본부에서 저기 전쟁하는 직진까지 진짜로 물리적으로 줄을 쫙 끌죠. 그 동그랗게 마른 다음에 쫙 빼면 되잖아요.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깔아놓은 다음에 이 줄로 뭐를 보낼 수 있었냐고요. 모스 코드 그런 거밖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통신을 했는데 이게 좀 더 발전을 하니까 결국에 얘가 보내고 안 보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단위로 여기서 딱 찍은 거는 예를 들어서 0이 되는 거고 길게 찍은 거는 1이 되는 거예요. 0, 0, 1 이런 식으로 좀 변환이 됐어요. 오, 그러면은 이게 왜 2는 안 쓰고 왜 10은 안 쓰고 그냥 몇 명 남았어. 1500명 생존했어. 그래서 1500명이야. 1500을 딱 보내면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는 거냐면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 선 하나에다가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신호 주고 말고 끝인 거지. 그것 때문에 0이랑 1로밖에 쓸 수 있던 게 없었어요. 그리고 0일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이 0일에서 이게 이진수거든요. 두 개로 쓴다. 근데 만약에 이게 8진수가 되고 10진수가 돼서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 사용이 되는 컴퓨터가 생긴다면은 이거는 그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요. 병렬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세상이 바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진수에서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요. 해서 좀 건너뛰어서 0과 1 이것만 있으면 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통신은 그러해. 그럼 저장을 이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장을 어떻게 할까요? 저장은 몇 명 살았어 라고 하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1500명 살았어를 보낼 때 이거를 변환을 합니다. 011102 뭐 어떻게 변환을 했겠죠? 이게 나름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은 변환한 요거를 종이로 하면 되겠다, 그죠? 기다란 종이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펀치 뚫으면 될 것 같아요. 0, 1, 1, 0, 1, 0, 1. 그래가지고 이제 다 똑같이 펀치 뚫으면은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가 약간 리더 이렇게 읽는 놈 있잖아요. 그런 거나 이제 기계를 만들어야겠죠. 스캔 뜨는 거. 여기다 여기 딱 넣는 거죠. 스캔 뜨듯이 쭉 집어 넣어요. 그러면 얘가 읽겠죠. 컴퓨터가 이렇게 쓱 읽으면서 이거 1, 이거 1, 1, 1, 나머지 0. 가장 처음에 컴퓨터에 그래서 이런 거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거 뚫려 있는 걸로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거 보고 그거 쭉 내려본 거 보고서 해석하는 거였어요. IBM에서 만든 컴퓨터가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결국에 저장을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처음에 종이에다가 한 거예요. 종이에다가 펀치 뚫어서.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부터 하시면 돼요. 그럼 하드로 바로 넘어가 보죠. HDD라고 하는 하드디스크를 우리는 씁니다.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원판이에요, 원판. 이렇게 생겨 먹었죠. 데이터는 이런 종이에다가 구멍만 뚫어 놓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얘를 0과 1로 인식만 하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얘를 직선으로 읽은 거죠. 요렇게 보내가지고 방향을 그냥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렬로, 직선으로 이 데이터를 읽을 때 속도가 느린 거죠. 이게 느려요. 계속 쭉 가는 게.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읽고 빠르게 저장을 할까 하는 걸 고민한 끝에 이게 직선이 뭐가 됐냐면 이제 원이 된 거죠. 원으로 만든 다음에 회전시켜버리면 그렇게 빠를 수가 없는 거예요. HDD에서 이 원판이 이 종이판이에요. 이 종이가 이렇게 쭉 둥글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한 줄 한 줄 한 줄. 그리고 요거 헤드가 읽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핀셋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핀셋은 왔다 갔다 해요. 요렇게 여기도 읽다가 여기도 읽다가. 그럼 얘가 읽는 그 원이 궤도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읽는 거는 이렇게 되겠고. 그럼 그 궤도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걔네가 한 바퀴 싹 돌면은 이런 거 나오겠죠? 빈 곳에다가 1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부터 이 판에다가 이렇게 구멍 낸 거예요. 구멍. 여기다 이렇게 홈을 판 거예요. 얘를 이제 눕힌 거예요. 그럼 핀이 싹 읽어 내려가는 거죠. 얘는 회전하는 거고. 싹 돌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를 그 디스크 정리 같은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즘에는 잘 안 하죠. 그래도 있긴 할 거예요. 여기에 이런 거 있어요.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가 뭐 하는, 이거 하면은 여유 공간이 조금 더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디스크 정리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 홈들이 있잖아요. 그 홈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또 이거 많이 쓴다. 한쪽으로 모으자 이렇게. 아, 여유 공간 생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DD는 진짜로 물리적인 저장을 한다. 그래서 얘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핀이 좀 틀어졌어요. 그럼 고장나는 거예요. HDD에서 우리 CD가 좀 나왔는데 CD도 원판이네요. DVD 똑같이 원판이고 이거는 하드디스크가 약간 물리적으로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읽는 느낌이라면 CD는 뭐로 읽는 거예요? 그냥 레이저로 읽는 거예요. 이것만 바뀌었을 뿐 똑같아요. 근데 레이저로 바꾸니까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죠. 그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CD가 눕혀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판은 그냥 플라스틱 판이고요. 그 위에 항상 코팅지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코팅지가 본체예요. 코팅지가. 요놈한테 다 있어요. 정보가. 그 판을 긁으면 안 된다 그러는 게 이 판에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얘가 긁혔을 때 그냥 레이저가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이 긁힌 것 때문에 잘 못 읽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이 판은 그냥 보호 장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USB가 나오죠. USB 나온 뒤로는 CD랑 DVD는 그냥 바로 죽어버렸죠. SSD, 저장 장치로 우리가 쓰는 게 아직도 HDD는 써요. 이게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우리가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것들이 됐는데 얘네들은 데이터가 영위를 이제 반도체로 하는 거죠. 저장도 읽는 것도. 반도체로 하니까 크게 뭐 무슨 판이든 물리적으로 만들어줘야 됐던 것들이 지금 이제 나노 단위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작아졌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쓰는 것들은 아마 마이크로 단위일 거예요. 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 그만큼 작아지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작아진 거예요. 이거는 안 보여요, 눈에. 반도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이렇게 전기가 와요.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전선을. 크게 보면. 그럼 전선에다가 전기 신호를 줍니다. 여기다 내가 뭔가 신호를 딱 주면은 반도체가 온도가 높으면은 보내고요. 낮으면 안 보내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온도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거는 신호를 안 보내고 밑으로 흘려보내요. 그럼 얘가 0이에요. 어떤 거는 보내요. 그럼 얘가 1이에요. 0, 1이 된 거예요. 우리 0, 1만 어떻게든 만들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SB가 반도체고요. SSD가 반도체예요. 그러면은 SSD는 관리 방법 그런 거 나오는데 관리 방법에 이거는 직사광선 피하라 그러거든요. 태양에 쬐시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반도체는 온도에 따라서 영향받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에 쬐면 얘가 반도체들이 이제 과도한 열을 받고 그게 한계치를 넘어서면은 이제 고장이에요. 기능을 잃어버려요. 0으로 빼야 되는데 0으로 못 빼. 자꾸 신호 보내. 그러면 데이터 이상해져. HDD는 원판이니까 당연히 물리적인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직사광선로 SSD. 실제로 여러분들 쓰시는 그런 거 있으면은 감안해서 관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SSD는 그만큼 충격에는 좀 강해요. 그 녹색 판 있죠? 막 기기판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돼 있고 막 한 것들 있잖아요. 그 판 자체는 약간 더 튼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떨궜어. 그래도 요거 자체가 반도체들이 여기 꽉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워낙 그 부품들이 많어. 그래가지고 짜증 날 수 있다. 저장 좋아요. 이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의 큰 이렇게 본체 서버실처럼 만들어지겠죠. 데이터를 저 반도체로 이렇게 저장하는데 걔를 무수히 많이 넣어놓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이 한 통이 막 몇백 개가, 몇천 기가 이렇게 저장하겠다, 그죠? 반도체 다 몰아넣으면. 이 정도 있어야 DB를 다루는데, 요 구현하는 게 돈도 되게 많고요. 이런 거 선 정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선 정리도 돈 많이 받는데요. 이제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새로운 산업들이 막 창출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직업도 생기고, 근데 이러한 그 서버실이 이제 생겨요. 서버실. 데이터 관리하는 실. 그냥 하나의 큰 평에다가 요 박스 몇백 대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 하나 하죠. 에어컨 틀어놓는 거예요. 얘네가 영일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때 전기 자체가 열이 나요. 매 24시간 열이 나니까 식혀줘야 돼요. 안 식혀주면은 반도체 망가져요. 그래서 식혀야 돼요. CPU도 그렇고. 계속 이제 냉방하는데, 요 관리, 그러니까 이런 거 구축하는 게 힘들다. 그죠? 근데 우리는 개인이고 또 업자로서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것들 통신부터 해가지고 얘네가 종합되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은 하나의 커다란 서버실을 누군가 만들어 놨고요. 이 서버실에서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한 공간을 온라인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통신 기능을 단 거예요. 0일로 하는 그 반도체 엄청 저장해 놨는데 이걸 달아놓으니까 미국에 있는 그 MySQL이라고 하는 그런 서버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판을 이제 한국에 있는 내가 온라인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접속이 돼요. 집에다가 만들어 놨어야 될 것들인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냉방이랑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온라인이긴 하죠. 그리고 그 서버실에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약간 이렇게 무료로 완전히 정확하게 무료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돈을 쓰긴 하잖아요. 통신비도 쓰고 뭐 전기비도 쓰니까. 근데 무료로 그 여기 내 데이터베이스를 좀 쓸 수 있게끔 허락해 줄게 하는 용량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온라인이 돼서. 해서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하는 DBMS의 문법을 공부할 때는요. 이 서버 연결이 필수예요.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내 컴퓨터에 깐 다음에 그냥 내 걸로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DBMS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연결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에다 구축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겠죠. 됐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바다라는 거 있어.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바다에 빠뜨린대요. 근데 지금 이거 업데이트가 25년 7월에 됐네. 계속 얘기만 했는데 이제 실제로 하네요. 바다에다가 아까 그 서버를 넣었는데 왜 저 바다에다가 넣었냐면 냉방 때문이겠죠. 바닷물 차잖아요. 그 바다에다 넣어버리면 냉방비 안 들잖아요. 이런 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만큼 그 서버실에 대한 투자도 어마어마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합니다. 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연결을 하는 거를 우리는 뭐로 할 거냐면요. 이런 친구로 할 거예요. 그 프로그램 이제 이따가 같이 다운받을 거예요. 얘를 다운받아가지고 하는 역할은 이거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에 우리의 지금 이 서버랑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MySQL이라고 하는 거를 쓸 건데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시는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명령어 프롬프트 같은 걸로 이런 창 있잖아요. 검은색 창. 이런 데에서 그 데이터 막 넣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검은 창으로 보기 너무 별로잖아요. 그래픽이 별로야. 보기가 편하지 않아요. 여기서 공부하기보다는 그래도 보기 편한 걸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냥 그 중에 선정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나중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됐거나 XAMPP나 SQL 요구라고 하는데 뭐 망했어. 그래서 없어졌어. 그러면은 대체제가 분명히 생길 거고 개념을 알자 이렇게 아시면 되죠. 뭐 하는 놈이구나. 역할을 알면은 바로 대응이 돼요. 이 친구는 좀 보기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보기 편하게. SQL 요구를 이렇게 다운받을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것도 있어요. 뭐 DB던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기억나는 대로 보면. 포스트그레도 아마 합쳐놓았던 것 같아요. 등등이 있다. 뭐 하나라도 이제 저랑 같이 잡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저런 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